예전부터 이런 법인 자금 횡령이나 탈세는 있었고, 그 중에서도 뭐 대기업 회장님들이나 유명 연예인들이 뭐 람보르기니, 페라리, 벤틀리 이런 슈퍼카를 이제 타는 그런 사적 유용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왜 고가의 차량은 다 법인차냐? 이런 식으로 좀 문제의식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좀 연녹색 번호판, 법인 차량 번호판이죠.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이번에 차 새로 뽑으셨다고 들었네요. 어쩌다 보니 뽑게 됐습니다. 좋은 차예요? 아주 안 좋은 차입니다. 연녹색 번호판이 달리지 않는 차예요. 이외에 고가의 차량은 이렇게 다 법인 소유가 많을까 생각을 해보신다면 대부분 좀 리스 회사가 이런 고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에요.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 차량에서 업무용 승용차, 사업용 승용차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뭐 이런 스타렉스 같은 승합차나 이런 것 같이 완전 진짜 업무용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가 원래 이제 어떻게 공제가 되는 건데, 세단이나 SUV처럼 그냥 이렇게 법인 차량, 흔히 말하는 법인 차량으로 쓰인 이런 차량들은 부가세 자체가 이제 뭐 공제가 되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취득가액 8천만 원 세금을 빼고 그게 이제 기준이 돼서 연녹색 번호판이 달리는 거죠.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는 이런 구매층들은 좀 유동성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막 하루 만에 5억 원짜리 페라리를 사려고 5억 원을 다 투입해버린다? 이런 구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5억 원을 가지고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리스를 이용해서 본인의 유동성을 올리고 매달 리스료를 내는 형식으로 차량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고가의 차량은 리스가 많을 수밖에 없고, 리스 차량의 경우에는 그 리스 법인 소유의 차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가의 슈퍼카들은 법인 소유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도 2016년 전에 이제 법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아예 이 차량이 구매를 하면은 전부 다 비용 처리가 되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페라리, 람보르기니, 맥라렌 이런 걸 사놓고 법인 명의로 해놓고 전부 비용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자꾸 뉴스에 나오고 뭐 횡령했다, 슈퍼카 사적 이용했다 하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조금 방지하고자 2016년 당시에 먼저 이 세법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1년에 1,500만 원 한도로 이제 800만 원은 감가상각비, 나머지 700만 원은 뭐 유류비, 보험, 수리비 이런 식으로 이제 1년에 1,500만 원만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이렇게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회사나 뭐 중견기업 이런 데서 돈을 많이 버는 회사들의 이제 아들, 딸들이 이런 비싼 차를 막 타고 다니고 이런 걸 막 인스타그램에 과시하고 SNS에 올리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번 정부에서 이 대선 전의 공약으로 이 법인 차량에 대해서는 연녹색 번호판으로 좀 다른 차랑 다르게 부착을 해놔서 뭐 사적 유용을 좀 못하게 위축시킬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고 해서 이제 시행이 되게 된 것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결국에 명의가 법인 명의 차량인데 이 취득가액이 8천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연녹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득가액이라는 건 뭐예요? 이 취득가액이라고 하면은 이제 자동차 등록증 비고란에 보시면은 자동차 취득가액이 적혀져 있어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그 금액에는 이제 뭐 부가세나 뭐 개소세 이런 세금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실무적으로 보면은 한 8,800만 원 정도가 넘는 차량, 그러니까 이제 법인 대표가 8,800만 원 이상을 주고 구매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연녹색 번호판이 붙게 되는 건데요. 이 경우에 뭐 옵션을 넣게 되면은 8,000이 넘는 차량이 있고 옵션을 안 넣으면 8,000이 안 되는 차량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차량은 옵션을 넣어버리면은 오히려 연녹색 번호판을 붙여버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고차들은 또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이 막 내가 500만 원 주고 벤틀리 샀어 이런다고 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이제 뭐 보험개발원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중고차의 감가상각된 가격들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2022년 6월에 산 뭐 이런 벤츠 E클래스 차량은 지금 가격으로 했을 땐 얼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공시된 가격이 있어요.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중고차도 8천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연녹색 번호판을 달아야 되는 거죠. 언론에서는 이러한 연녹색 번호판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뭐 고가의 수입 차량의 판매량이 떨어졌다, 뭐 아니면 뭐 눈치를 보는 사람이 많아지고 막 다운 계약서 꼼수를 부린다, 뭐 이런 식의 기사들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는 맞는 말도 있지만 현실과 떨어진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이 제도 자체가 지금 현 정부에서 공약을 해서 시행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뭐 이 연녹색 번호판이 된다는 거를 다 알고 있었고 2024년 1월부터는 완벽하게 시행을 하게 된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23년 말에 뭐 이런 벤츠, BM, 아우디, 포르쉐 딜러 할 거 없이 좀 외제차 딜러들은 이미 이런 사장님들한테 판매를 막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많은 사장님들도 뭔가 이 연녹색 번호판 자체를 붙이는 게 뭐 좋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눈치가 보이는 건 사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2023년 말쯤에 굉장히 판매량이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뭐 2024년 이 제도 도입 이후로 구매를 했던 것이 적을 수밖에 없기도 하고 무엇보다 또 경제가 뭐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좀 지갑을 조이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외제차 판매량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지 뭐 이게 연녹색 번호판 때문에 이 차량의 구매가 줄어들었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인터넷만 보셔도 있잖아요. 나는 연녹색 번호판 달기 싫은데 이거 어떻게 해요? 요거 옵션 좀만 빼면은 되는데 이거 다운 계약서 쓰면 되는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사적 유용을 막아주는 효과가 조금씩은 생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일단 그래도 좀 실효성 있는 부분을 본다면은 이게 연녹색 번호판인데 뭐 람보르기니, 페라리 이런 걸 타게 되면은 조금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골프장에 가거나 주말에 뭐 골프장에 이런 연녹색 번호판에 슈퍼카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주말 근교 같은데 대형 카페에 이런 차량이 세워져 있다거나 이러면은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고 실제로도 이거를 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눈치 보는 게 실효성이라고 한다면 실효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밀히 실효성 면에서 좀 따져 본다면 뭐 세금 처리의 방법이 변경되거나 뭐 이런 세법이 변경된 건 아니에요. 개정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그대로 1,500만 원씩 비용 처리가 될 수 있는 건 똑같은데 단순히 이 연녹색 번호판 하나 붙이는 거 이것만 좀 바뀐 거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이런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프로모션 가격이 매달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뭐 똑같은 BMW 5 시리즈 똑같은 벤츠 E클래스더라도 어떤 달에는 뭐 8,000을 넘고 어쩐 달에는 8,000보다 낮아질 수 있고 이런 건데 요즘에 또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막 1억 5천짜리, 1억 8천짜리 BMW 7 시리즈, 8 시리즈 이런 거를 다운 계약서를 써서 8천만 원 밑으로 계약을 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딜러는 뭐 뒷돈을 받고 그랬겠죠. 당연히 번호판도 당연히 연녹색 번호판을 안 붙였을 테고 이런 거는 진짜 이제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절세가 아닌 탈세의 범위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좀 이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제도의 허점이 조금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런 취득가액 8천만 원 이렇게 정해놓기만 하고 그러면 실제 프로모션 가격에 따라서 뭔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뭐 어떤 달에는 이 차가 연녹색 번호판을 달고 어떤 달에는 이 차를 새로 뽑으면은 일반 번호판을 달고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만들긴 합니다. 이게 사실상 법인 명의의 차량을 사적 유용하는 경우에 이런 세금 문제도 있지만 당연히 업무상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차량은 회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차량인데 이 차량을 이 회사랑 전혀 관계없는 뭐 아들, 딸 아니면 뭐 아내 아니면 남편이 막 몰고 돌아다닌다? 이거는 법리적으로 보면은 횡령, 배임의 가능성도 정말 큰데 이런 거는 사실 잡기가 어려운 게 뭐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좀 명확하게 입증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저 회사 업무랑 전혀 관련 없는데 사용했냐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도 않을 뿐더러 이 차량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상여의 개념으로 좀 바꿔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가 이 비용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차량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상여 처리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사실 이 비용 처리와 이 비싼 슈퍼카의 상관관계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처벌을 받지도 않고 세금을 뭐 탈세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차량을 사적 이용했을 때 형사법적으로 뭐 처벌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탈세로 어떻게 처벌을 하거나 추징을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 연녹색 번호판 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 사람들이 조금씩 자기를 돌아보게 만든다? 연녹색 번호판 차량을 가지고 아무데나 가기가 어렵게 만든다. 이런 실효성은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아쉬운 점은
점은 이렇게 그냥 번호판만 연녹색으로 바꾼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세금의 구간을 바꾼다거나 혹은 좀 더 강력하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예 엄청 비싼 차량들 있잖아요. 뭐 롤스로이스, 벤틀리, 페라리, 람보르기니 이런 차량들을 굳이 이제 법인 차량으로 이렇게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어떨까. 대신에 뭐 이런 차량이 필요한 업종들도 당연히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제대로 소명을 하면은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게 하되 기본적으로는 차량에 그런 한도를 두는 게 조금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연녹색 번호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좀 어떠실지 궁금해요. 이게 정말 실효성 있는 제도인가? 뭐 갑론을박이 정말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뭐 제도야 이미 만들어진 거니까 이거를 좀 보완하고 개선하는 시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앞으로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좀 더 달아주시고, 여기까지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였습니다.